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실은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판서를 해놓은 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아들이 포항에 있는 해병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도 했고, 제가 저녁도 챙겨주고 뭐 이리저리 어수선했습니다. 마음도 좀 바빴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부랴부랴 오늘에야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한 책에 대한 저의 리뷰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한 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닉네임이 CA로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보다 보니까 이 식물, 특히 채식이라든가 이런 자연식이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식단에 대해서 여러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채식 위주의, 자연식물식 위주의 그런 식단을 좋게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었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런 쪽의 식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게 아닌가, 뭐 이런 굉장히 불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당장 주문해서 읽어봤죠. 바로 이 책입니다. Plant Paradox. 미국의 건드리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해석하면 식물의 역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식물들의 치명적인 역습. 이것만 읽으면 마치 식물이 굉장히 몸에 해롭고, 그리고 채식이나 그런 자연식물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해롭지 않을까, 이런 좀 공포감,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2번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그 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 Plant Paradox. 저 책 표지에 보면 아까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식물들의 치명적인 역습.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책 중간에 보면 이 건드리라는 박사, 의사도 본인도 뭐 아침에 갈아 마시는 스무디가 다 채소류고요, 과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책의 45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채소를 멀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양상치부터 해서 양상추라든가 그런 걸 본인이 뭐 스무디로 갈아서 굉장히 채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주 막 좀 위협적인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건 뭐 국내 번역판이니까 미국 원서를, 표지를 검색해 봤죠. 자, 보시죠. 어때요? 뭐 이런 위협적인 표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국내 출판사가 번역을 하면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문구를 표지에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분이 쓰신 저 책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될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점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요 내용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저분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앞부분의 핵심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식물의 독소, 이름을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 근데 이 독소 렉틴이라는 단백질은 뭐냐면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씨앗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대응책이죠.
동물이야 먹히지 않게 해서 도망가면 되는데 식물은 발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든 먹히기 싫잖아요. 자기 씨앗을 먹지 않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해서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씨앗에 함유시켰다는 거죠.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렉틴 단백질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레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든가 뭐 WG 이런 뭐 다양한 렉틴 단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렉틴 단백질이 인간이 섭취했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비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주장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식물,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 굉장히 해로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밀, 콩,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렉틴 단백질이 굉장히 해롭다고 이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그죠? 콩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콩을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큰 문제가 됐다고 보긴 어렵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렉틴이라는 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대부분이 변성이 돼서 그 독성을 잃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류를 익혀 드시면 대부분이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조금 강해서 이 끓이는 정도로는 이 독성이 제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 책에 보면 우리가 그 밥을 할 때 그죠? 찌잖아요. 그죠?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조리를 하면 대부분의 렉틴 단백질은 독성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이 약하시거나 위가 약하셔서 이런 게 걱정된다, 몸이 좀 약한 상태다 하면 이런 게 우려되시면 쪄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고 그것도 걱정된다 하시면 압력밥솥에서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도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약하신 분이 아니면 말이죠. 자, 요점이 이 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견해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가면역 질환을 공부하면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물질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임체에 받았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굉장히 신선했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분 책에 보면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장의 건강, 장에 있는 미생물,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걸 홀로바이옴이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장 건강이 아주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을 적절히 잘 방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채식이나 이런 걸 생식을 하셔도 거의 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문제는 이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독소의 공격으로 몸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자, 장 건강에 뭐가 그렇게 해보냐? 이분의 책에 보면 각종 화학적인 약물들, 항생제, 소염제, 특히 제산제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음식 속에 있는 감미료 뭐 이런 그리고 비스페놀 A라고 플라스틱 같은데 그런 들어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이 장의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런 독소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고 뚫리면서 그것이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혈류를 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현대에서 많이 우리가 섭취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이런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약물들이 장 건강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서 이런 독소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 몸이 약하시거나 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
방어가 적절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히시거나 아니면 그런 암적밥솥으로 조리를 해서 좀 드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장이 충분히 좋아지신 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드셔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해롭다. 이건 뭐 제가 익히 주장해 왔죠. 특히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 이런 것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과일은 대부분 해롭다.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요 분의 책에서 그래도 배울 점이 뭐냐면 이 후숙 과일의 위험성입니다. 지금 보면 수입 과일들 있잖아요. 바나나를 비롯해서 뭐 아보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죠. 그럼 사실 그 현지에서는 덜 익은 상태에서 이 과일을 따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과일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익지 않은 과일 속에는 먹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독소 작용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렉틴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따서 중간에 화학 처리를 한다거나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익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덜 익은 과일입니다. 그런 후숙 과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독소 작용을 하는 렉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충분히 익히고 딴, 가령 사과 같은 경우는 다 국산 같은 경우에 다 익혀서 따죠. 덜 익은 사과를 따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참외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다 익은 과일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책이 굉장히 처음에는 임팩트가 강하게 비판하는데, 뭐, 통밀콩을 먹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위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타이틀을 뽑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옆으로 샜어요. 잎, 그죠? 이 식물의 잎에도 렉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씨앗류에도 렉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과류라든가 그런 씨앗류가 굉장히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이런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알러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씨앗과 알은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드셔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히셔서 이 독소를 완화시킨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분의 내용을 반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부분적인 내용으로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장수촌의 식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에는 많은 장수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꼽는 것은 역시 파키스탄에는 훈자 마을이고요. 그리고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장수촌입니다. 근데 자, 그쪽의 식단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혼자 말해서 사실은 100살이 됐는데도 본인이 직접 나무를 하고 본인이 요리를 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시죠. 그죠? 큰 병도 없고 뭐.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거기 식단을 보니까 주식이 짜파티입니다. 이 짜파티는 왜 밀가루를 이렇게 빵처럼 우리 그죠? 그렇게 구워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인도 음식에서 나는 정제 밀가루라든가 굉장히 고운 밀가루를 구운 거고요. 이 짜파티는 통밀가루를 그대로 구운 겁니다. 굉장히 거친 가루, 통밀가루를 그대로 빻아서 구운 겁니다. 그걸 주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양배추, 콩, 시금치, 감자,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육류는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이 자료에는 1% 이하라고 되어 있던데, 뭐 1%는 좀 작긴 합니다만은 육류를 극히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건살구라든가
계절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 이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식단의 거의 3분의 1 수준의 소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훈자 마을에, 세계적인 장수 마을, 100세 정도 돼도 거기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흔한 그런 장수 마을의 식단입니다. 그죠? 조금, 그렇죠. 통밀로 만든 짜파티를 주식으로 했잖아요. 그 장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인데요. 오키나와의 식단을 보면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를 육식을 할 때는 지방이 많이 빠진 그런 돼지고기를 먹고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요만한 돌판에 소고기 한두 점으로 이렇게 그렇게 적게 먹죠. 그리고 채소 섭취량이 거의 현대인들에 비해서 2배 가깝습니다. 식단의 거의 3분의 2가 채소고요. 해조류라든가 두부, 제철 신선식품 위주의 식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소식을 합니다.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의 약 80%만 먹고 좀 아쉬울 때 숟가락을 놓으신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대충 비슷한 점이 많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채소라든가 콩, 이런 통밀 이런 걸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자,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찝어봤는데요. 첫 번째, 과일에 대한 과도한 비판. 이 과일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리만큼 반대를 하는데 자기도 사실은 레몬이나 이런 거 갈아서 많이 먹습니다. 먹으면서도 이 과일에 대해서는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물론 후숙 과일에 대한 그의 주장은 저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잘 익은 과일, 그죠? 그걸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신부전증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과일 속에 있는 칼륨이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런 분들이 조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과일을 드셔서 몸에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건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느꼈고요. 두 번째, 다른 식단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여기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쓴 셀스틴 박사라든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쓴 세계적인 영양학자 콜린 캠벨 같은 분들을 마치 살 빼는 다이어트 방법을 잘못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책의 영문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이어트 책입니다. 앞에 보면 체중 감량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식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표를 살 빼는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셀스틴 박사나 콜린 캠벨 이런 분들은 살 빼는 비만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식단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을 책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비난을 좀 과하게 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책을 두 번째 읽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권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닥터 G 그런 견과류, 닥터 G 무슨 푸드, 닥터 G 음식, 이런 음식이 제품이 좋다. 제품을 막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닥터 G라고 치면 다른 피부와 관련된 그런 게 나오고요. 이분의 이름 건드리 MD, 이걸 쳐보시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본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분이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좋은 뜻에서 시중에 그런 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훨씬 좋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제품을 판매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좋고 나쁘고 선악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분이 본인의 제품을 책에서 간간히
추천하거나 권하고 있다. 그 점은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죠? 요 점이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그냥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 플랜트 패러독스, 마치 식물, 채식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하고 느낀 점입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분이 식물의 독소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친 점은 굉장히 존중할 만하고 인정할 만합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는 조금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과일 부분은 조금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화학약품, 화학물질이 이 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이 내용은 저와 아주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용어도 좀 어렵고 한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을 2번 읽고 제가 느낀 점들인데요. 자, 이 저의 리뷰가 좀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책을 읽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식단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 식단을 마무리하는, 건강 식단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